안녕하세요. 이이쿤어학원 유승원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 2월 정기 토익 대비 어휘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어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평소에 어휘들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 실력이 필요합니다. 가끔 수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수거 문제라서 각각 동사나 형용사, 명사 뒤에 오는 전치사라든가 투부정사라든가 또는 종속절 이런 것들 갖고 힌트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명사의 문제군요. reputation, 명성, 평판 뒤에 전치사 for이 잘 나와요. reputation for. practicality, 이건 처음 보는 단어예요. 토익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practical, 실질적인 이런 뜻의 명사겠죠. 실질성 이렇게 될 겁니다. 벌써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은 영어에서도 잘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exchange, 교환이란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exchange 다음에 전치사 over가 이제 나올 수 있죠. 물론 for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preparation, 이거는 in preparation for, 전치사 for하고 같이 어울리는군요. 앞에는 전치사 in 잘 나오고요. in preparation for, 뭐뭇을 준비하면서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A, C, D 넷다 전치사 for이 잘 나와요. 그죠? 해석으로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Large construction was contracted. 자, 이건 이제 계약 받다라는 뜻이에요. contract A 투부정사, A한테 투부정사라고 계약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e contracted 투부정사하면 투부정사라는 계약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가 새로운 도서관을 지으라는 계약을 받았어요. because of, 왜 받았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칭찬 나오겠죠. Its reputation for completing projects ahead of schedule. 자, 예정보다 빠르게 프로젝트를 끝낸다라는 평판 때문에 계약을 받았겠죠. 해석상 A번의 reputation이 좋습니다. 그렇죠? 다음 2번 문제. 이번에는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multiple, 다중의 이런 말이죠. momentary, 순간에. concerned, 걱정하는, 또는 D번에 picturesque, 그림 같은. 자, 형용사 문제에서는요, 꾸며주는 명사하고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자, 레이크를 꾸며주는 거예요. 호수. 그건 다중의 호수, 순간의 호수, 걱정하는 호수, 다 이상하죠. 그림 같은 호수. 그건 경치가 멋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D번이 정답입니다. picturesque lake. 그렇죠?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scarcely, 희박하게 라는 뜻입니다. 희박하게. 그 다음 lately, 최근에. severely, 심하게. carefully, 조심스럽게. 자, 부사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사가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자, 지금 나온 부사들은요, 위치가 목적어 뒤에 있어요. 목적어 뒤에 나온 부사는 일반적으로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그죠? into the bank's main vault. vault가 금고입니다. 은행 주요 주금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방처럼 생긴 금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볼트란 말이죠. 은행의 주요 금고에 패스워드를 넣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넣는 게 좋을까요? 희박하게, 최근에, 심하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가 제일 자연스럽죠. D번이 정답입니다. 어휘 문제는 전체적으로 문장을 다 해석하지 않고요.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해석해서 답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쉬운 문제고요. 전체를 다 해야만 어려운 문제들이, 해석을 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석했잖아요. 1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요. 2번이나 3번 문제는 쉬운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4번 문제. 자, entire, 전체의. direct, 직접적인. sincere, 성실한. main, 주요한. 형용사 어휘 문제군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approach, 접근, 그죠? 접근 방식.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나 주요 접근 방식이 좋겠죠.
성실한 접근 방식이나 전체 접근 방식은 좀 이상할 거고요. 그죠? B번이나 D번인데, 자, 이때 문제를 푸는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most가 있죠? the most. 최상급이에요. 그죠? 메인은 최상급으로 쓰지 않습니다. 메인은 최상급이 없어요. 왜냐면 메인 자체가, 그 주요하다는 말 자체 안에 최상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최상급이 따로 없고, 정답은 B번의 디렉트가 되겠군요.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건 돌아가지 않고 곧장 가는, 죠 가장 빠른이라고 해도 돼요. 가장 빠른 접근 방식. 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 5번 문제. refusal, 거절, merger, 합병, decline, 하락, market, 시장이죠. decline이라는 명사는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뭐에 대한 하락이라고 할 때 뒤에 전치사 in이 나옵니다.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와의 합병이니까 merger with 이런 게 잘 나오고요. 지금 보니까 뒤에 전치사 in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decline이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올리브 웨스트 인더스트리의 거절. 어떤 거절? To implement environmentally friendly, 환경 친화적인, 그죠? waste procedure, 폐기물 절차를 실행에 대한 거절은, 그죠?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 처리 실행에 대한 거절은 led to, 초래하다, 그죠? 초래했습니다. 뭘 초래했을까요? 그렇죠? decline in its popularity, 인기의 하락을 초래했겠죠. 다른 것들은 해석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앞에 있는 초래하다 lead to의 목적어잖아요. 이런 경우 lead to의 목적어로 적당도 해야 되지만 앞에 있는 주어와 목적어도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석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toward 전치사죠. onto도 전치사고요. through도 전치사고 about도 전치사입니다. 자, toward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뭇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하죠. 토익 시험에서는 정답이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대부분 toward가 정답이 될 때는 수고로 나왔던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서 웬만하면 toward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onto도 마찬가지로 토익 시험에서 거의 정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onto가 나올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뭐 위로. 그래서 동사 자체가 움직인다라는 동사와 같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토익 시험에서는 한 번도 답을 나온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through는 뭐뭇을 가로질러, 통하여. 뭐뭇을 가로질러, 뭐뭇을 통하여. 그래서 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을 통해서 가로질러, 또는 방법이나 수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about은 뭐뭐에 대해서라고 기본적으로 해석하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하드워크가 노고예요. 그리고 attention to details는 꼼꼼함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꼼꼼함. 그죠? 그러면 여기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Shaft Enterprise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는요, built its reputation, 명성을 쌓았어요. Successful Design에 대한 명성을요. 그죠? 노고와 그리고 꼼꼼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C가 정답이 되겠군요. 그죠? 해석을 해서 푸는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7번 문제로 가죠. 7번 문제, informal, 비공식적인 또는 캐주얼한, 이렇게 사적인, 비공적인, enhanced, 강화된, occasional, 가끔의, 그죠? 가끔의, 또는 오다 가다 하는, 이거 주로 이제 비에 써요. 오다 가다 하는, 죠? occasional shower, 오다 가다 내리는 비, 이런 식으로. accumulated, 축적된, 이런 뜻입니다. 단어들이 좀 어려운 것들도 있네요. 그럼 low temperature, 낮은 온도잖아요. 그죠? 낮은 온도면 비공식적인, 강화된, 다 이상하지 않아요? 가끔의 낮은 온도? 그러면은 어쩌다가 이따금씩 낮은 온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occasion이 정답입니다. 축적된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형용사 문제들이 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뒤에 있는 명사하고 어울리면 되거든요. 반면에 전치사라든가 동사 또는 명사 문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8번 문제로 가죠. conflict, 투쟁, effort, 노력, difficulty, 어려움, 마지막 pressure, 압박. 자,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전치사 언덜 뒤에 나오는 명사라는 거예요. 언덜 뒤에 나오는 명사가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under construction, 건설 중인 요거 나온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나온 under pressure, 압박을 받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토익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under management, 관리하에, 이런 명사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아마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토익에서는 투부정사 앞에 명사 어휘 문제가 나오면요, 그 뒤에 나온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 토익에 나왔던 대표적인 게 ability, 능력, 또는 opportunity, 기회, 그리고 지금 보기에도 있는 effort, 노력, 그 다음에 pressure, 압력,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제 토익 시험에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만 보면 effort하고 pressure가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앞에 있는 under까지 생각하면 pressure가 답이 됩니다. under pressure 투부정사 하라는 압박, 이렇게요. 자,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deliberate. 자, 이거 동사로 꼼꼼히 생각하다, 또 숙고하다, 꼼꼼히 생각하다, 숙고하다. 다음에 initiate, 도입하다, 소개하다. corroborate, 확증하다, 어려운 단어죠. establish, 설립하다. 자, 여기 나온 BCD의 동사들은요,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는 동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board members 다음에 for many weeks, 여러 주 동안, before deciding, 결정하기 전에, 그죠? not to construct new London headquarter building, 이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여러 주 동안, 뭐죠? 동사 나온 거잖아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이 동사들은 원래 답이 안 돼요. 물론 목적어가 없으니까 도입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 주 동안 도입했습니다. 여러 주 동안 확증했습니다. 여러 주 동안 설립했습니다. 다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반면에 deliberate는 일형식 동사예요.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주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또는 숙고했습니다. A번 정답.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 전치사 문제군요. as 뭐뭐로서죠. 뭐뭐로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뭐로서라는 전치사는 영어에서는 by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뭐뭐로서 하면은 그 자격격 뭐 이렇게 하나요? 자격격. 그 다음에 뭐뭐로서 이렇게 하면 도구격. 국어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구별됩니다. 영어에서도. near은 근처에, 그 다음 about은 일반적으로 뭐뭐에 대해서, for은 뭐뭇을 위해서. 자, 해석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means, 해석해서 풀려고 했는데 빈칸 앞에 register가 보입니다. 등록하다, register는 뒤에 전치사 뭐 나오죠? 그렇죠, for 나옵니다. register for.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 필요 없고 수고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석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어휘를 알아서, 또 하나는 수거를 알아서 푸는 것도 있다고 했죠. 이제 10번 문제가 전형적인 수거 문제입니다. 등록하다. 그렇죠? 같은 뜻의 동사로, 자, 인롤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전치사 in하고 같이 씁니다. 인롤, in.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동사 어휘 문제 같아요. consider. 자, consider이 고려하다. 그렇죠? 3형식 문장에서 고려하다라고 해석하고요. 5형식 문장에서는 간주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accompany, 동반하다, 동행하다. transform, 형태를 바꾸다, 변형시키다.
마지막 concerning 걱정시키다 동사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who부터 형용사절이죠. areas까지. 이게 이제 who와 blank relocation. relocation이 이사예요. 이사 이전. 그럼 이사를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고려하는 사람이겠죠. 동반하는 사람이나 변형시키는 사람, 걱정시키는 사람은 이상하죠. 다 말 안 됩니다. concern은 걱정시키다입니다. 걱정하다가 아닙니다.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 명사어휘 문제예요. furniture 가구, 노리스는 통지, store 가게, 디자인 됐죠? 그러면 이 회사가 began construction 건설을 시작했어요. 뭐에 대한 건설이겠어요? 당연히 건설하는 거니까 가게를 건설하는 거겠죠. 그래서 스토어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13번 문제 동사 어휘 문제 타입 치다. began 시작하다, decide 결정하다. decide라는 동사는 뒤에 자, begin은 뒤에 begin부터 하겠습니다. begin은 뒤에 동명사가 잘 옵니다. 동명사 하는 것을 시작하다. 물론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요. 투부정사 하는 것을 시작하다. 그 다음에 명사가 또 잘 오죠. 명사도 잘 옵니다. 목적어로. decide는 뒤에 투부정사 잘 옵니다. 동명사는 오지 않고요. 아니면 명사절. 명사절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잘 오고요. 그 다음 뭐뭐에 대해 결정하다. decide on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went는 go의 과거죠. go 나오면 go to 어디 갑니다. 전치사 to가 잘 나오죠. 지금 보면 빈칸 뒤에 나온 단어가 전치사 to입니다.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따라서 전치사 to하고 잘 쓰이는 건 went밖에 없거든요. 얘가 아마 해석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사장이 went to the global summit meeting. 전 세계 정상회담이에요. 서밋 미팅이 정상회담에 갔습니다. 사장이 아니라 대통령인가 보죠. In hopes of attracting foreign aid. 외국의 도움을 모으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죠? 14번 문제. 이거 전치사 문제네요. off는 떨어져서란 전치사고요. 떨어져서. throughout은 사방에, 도처에 라고 해석해야 되는 전치사. with는 뭐와 함께 또는 뭐뭐로, 뭐뭇을 가지고, 어몽은 뭐뭐 중에서란 뜻이죠. 항상 복수명사하고 쓰여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나온 더 디렉터는 복수명사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어몽은 답이 아니고요.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sales people, 영업사원들. 어떤 영업사원들? who부터 month까지 형용사절이고요. met their sales goal. 매출 목표를 충족시킨 영업사원들은 are invited to a dinner meeting. 저녁 만찬에 초대받았군요. 그죠? 디렉터하고 만나는 만찬 아니겠습니까? 디렉터하고 만나는 거. 그래서 with를 쓰는 게 좋겠죠. 디렉터와 함께하는 저녁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15번 문제. 자, 부사 어휘 문제예요. variously 다양하게. nearly는 거의. 그죠? 자, 거의라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에서 써요. 거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은. 이제 almost도 같이 해당됩니다. 어디에 잘 쓰냐면요. 모두라는 단어 앞에 잘 써요. 모두를 나타내는 단어가 all이나 every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앞에 almost나 nearly가 잘 오고요. 그 다음 또 잘 오는 게 어디 있냐면 숫자 앞에 잘 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숫자 앞에. 그래서 나중에 숫자 앞에 빈칸 나오면 nearly나 almost 같은 부사를 떠올리셔야 돼요. finely는 뭐 정교하게, openly는 공개적으로. 자, last란 동사 뒤에 빈칸 왔는데요. 그 뒤에 3가 있어요. 숫자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early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의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됐죠?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문제, 요번에는 형용사 어휘군요. delivery시 이게 숙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delivery시 형용사로 정교한도 있고요. 고의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리딩은 제일의, 앞서가는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페스티브는 축제의, 릴리브드는 완화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서플라이어 공급업체예요. 공급업체를 설명하기 제일 좋은 형용사는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정교한 이건 이제 생각을 얘기해요. 정교한 생각, 그죠? 어떤 계획 이런 걸 때 쓰는 거고요. 공급업체는 안 됩니다. 고의적인 공급업체 이상하죠, 그죠? 축제의 공급업체, 완화된 공급업체 다 이상합니다. 제1의 공급업체, 앞서가는 공급업체, 리딩이죠. 업체 앞에 제일 잘 들어가는 형용사 중에 하나가 바로 리딩입니다. 자, 17번 문제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명사 어휘문 고르는 거죠. decision, 결정, authority, 이거는 권한 또는 권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authority 또는 당국이란 뜻으로 해석할 때도 있어요. authority를. 다음에 amount, 양, faculty는 이거는 직원, 그죠? 그럼 보시면요, the CEO has the blank 이렇게 나왔잖아요. CEO가 뭘 갖고 있을까요? 결정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그죠? 뒤에 투부정사 나왔네요. 자,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입니다.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요. authority 투부정사. 투부정사할 권한. 그죠? 이것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요. right 투부정사. 투부정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right랑 authority랑 뒤에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입니다. have the authority 투부정사. 투부정사할 권리를 갖고 있다. unilaterally 하면 일방적으로 회사의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갖고 있다. 권한을 갖고 있다. 저 B가 정답입니다. decision은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18번 문제로 갈까요? 자, 명사 어휘 문제네요. lateness, 지각인가요? disturbance, 동요, 노래 동요 말고요. 방해하는 동요 있죠? 방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ransaction, 거래, registration, 등록. 자, regulation states, 규정에서는 언급합니다. 뭘 언급하냐면요, blank will not be considered complete. 주어가 완료된 것으로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완료된 것으로 고려되지 않을 겁니다. 주어는 완료된 것으로 고려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어는 완료됐다 이렇게 하면 지각은 완료됐다 이상하죠? 동요는 완료됐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거래가 완료됐다 이건 말 좀 되죠? 등록이 완료됐다 이것도 말 되죠? C번 아니면 D번이 정답일 거예요. 좀 더 해석을 해보셔야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Until the confirmation and tracking number of the shipment. confirmation 확인과 tracking number 추적번호죠? of the shipment 배송 추적번호와 확인이 have been sent 보내지기 전까지 to the customer via email죠. 이메일을 통해서 고객에게 확인번호랑 배송번호가 보내지기 전까지는. 그럼 이게 뭔가 보내는 거 얘기겠죠. 따라서 등록보다는 거래가 맞을 겁니다. 그죠? 자,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9번 문제 동사 어휘 문제. implement 실행하다 이행하다. 그죠? 그래서 실행하다 이행하다가 나오면은 뒤에 목적으로 계획 같은 거 있죠. 계획을 실행합니다. 또는 뭐 정책을 실행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앞으로 시험에 나와도 이런 것 임플리멘트의 목적으로 이런 단어들과 비슷한 단어가 나와야지 임플리멘트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collect는 수집하다, estimate 추정하다, separate 분리하다. 지금 목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나왔어요. 그럼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실행해야겠죠. 그래서 plan, policy, strategy 이게 토익 시험에 나왔던 임플리멘트의 목적어들이에요. 이것들을 보고 임플리멘트를 이제 골라줘야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문제 부사의 문제네요. later 나중에, already 이미, soon 곧, eventually 결국. 그죠? 자, 이때 여기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has blank 빈칸 approved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가 나오면
잘 나오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already랑 eventually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이것도 되겠죠. 그렇죠? 이게 finally하고 비슷한 뜻이거든요. finally. 그래서 이런 단어가 현재 완료가 잘 쓰여요. 현재 완료랑.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already를 고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언뜻만 봐도 저도 already 같은 것 같거든요. 근데 문장 맨 앞에 보면 after가 보이죠. 자, 토익 시험에서 토익 시험에서 after가 나오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finally가 답으로 5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마침내 뭐 했습니다. 그래서 after를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떠올라야 될 답들이 finally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eventually가 결국 궁극적으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finally가 비슷한 말이라서 얘가 답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요, just가 있어요. just가 들어가면 단지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after just one week 하면 단지 일주일 후에, 이렇게 하면 이게 시간이 just가 없으면 일주일 후에, 이렇게 하면 길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마침내 나는 뭐 했습니다. 근데 after just one week 하면 이게 단지 일주일 후에거든요. 단지 일주일 후에 결국 마침내, 이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just를 보는 순간 after만 봤으면 eventually가 답이 될 수 있지만 just를 보는 순간 eventually나 finally가 답되기 이제 해석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답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just만 없었으면요, eventually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답입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후에, 이렇게. 그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거 사실 굉장히 오래 기다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어떤 경우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밖에 안 기다렸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일주일씩이나 기다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밖에 안 기다렸다는 말이 됐습니다. just 때문에. 그래서 just가 없었으면 finally 또는 eventually가 정답이겠지만 여기선 just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오답이고요. 그럼 이제 원래 쓰려고 했던 already가 이제 정답이 될 겁니다. 해석해 볼까요? 단지 일주일 기다린 후에 our request for government funding of the hybrid car project,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자금 조달에 대한 요청이 벌써 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사실은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내도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애프터만 나오면 계속해서 토익에서 정답이 파이널리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 이벤츄얼리가 정답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변형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벤츄얼리가 답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그렇죠? 얼레디가 이제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현재 완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얼레디 쓰지 마시고요. 앞에 애프터가 있으면 파이널리가 보기에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도 하셨고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